2022년 7월 27일 폴란드 정부가 한국 무기체계 도입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박수! 이야, 뉴스 보니까 완전 잭팟 터졌던데? 얼추 들어보니까 수출액이 상당하더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와 체결된 계약에서 지금까지 이런 계약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아니, 국산 군용기가 유럽에 처음으로 수출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사상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계약이었죠. 이번 계약에서 폴란드의 국방부는 우리나라에 FA-50경 공격기 대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를 도입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얼핏 들어도 수출액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상당 부분이 현지 생산으로 합의가 돼서 실제 수출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폴란드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계약 규모는 총 148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후속 사업까지 진행이 원활하게 이어진다면 무려 약 40조 원어치 방산 계약이 체결된다는 분석이 있죠. 40조 원? 와, 진짜 어메이징 언블리버블하네. 우리나라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주는 부분인데, 세계 무기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2.8%로 8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가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을 제치고 5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수출은 그 직전 5년 대비 177%나 성장하면서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자, 그럼 뭐 느레이크 비밀 폴란드에 묻고 더블로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K방산의 쾌거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방산 이꼬르 방위산업 알고 계신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 방산이란 방위산업의 줄임말로 국가 방위에 쓰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뭐 탱크나 전투기, 잠수함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우리 군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들이 방위산업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게 없는 존재가 있죠. 누가 내를 불러 얘기래? 길에도 날 찾아줘서 참 고맙구만 기래. 너 잠깐 들어가 있어봐. 이렇게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한국 전쟁으로 인해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불행한 건지 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후 전 세계에 걸쳐 국가방위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죠. 게다가 미국이랑 중국 사이의 갈등이 계속 심각해지니까 자주 국방의 필요성은 말 안 해도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큰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안녕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먹고 갈래? 응? 갑자기? 뭐 할 말 있으면 거두절미하고 빨리 해봐. 내가 들어는 줄게. 그래,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무기가 좀 필요해. 탱크나 전투기나 뭐 이런 거.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K방산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가장 최근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2022년 7월 27일 한국 무기체계 도입 기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이번 계약으로 폴란드에 도입될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FA-50 경 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입니다. 여기서 체결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FA-50은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 도입, K2 전차는 첫 번째 단계에서 180대를 도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폴란드 현재화 모델 K2PA를 800대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 K9 자주포는 첫 번째 단계에서 48문을 수입하고 2024년부터 600대 이상을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하죠. 뭐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무기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 비용, 즉 면허나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이번 규모가 솔직히 말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무기 수출이잖아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도 포병이나 전투 비행단을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투기의 수나 전차의 수만 해도 몇 개의 비행대대와 몇 개의 기계화 여단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니까, 뭐 이렇게 이번 계약으로 인해 우리나라 방위 산업 역사상 최고의 잭팟을 터뜨리게 되면서 총 148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를 운영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같이 운영해야 하는 것들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라는 건데, 이 탄약 운반 장갑차와 탄약 등이 계약된 무기 체계와 더해지면 무려 약 40조 원에 가까운 수출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진짜 잭팟 맞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이렇게까지 많이 무기를 수출했는지는 몰랐어.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 무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럽에서 기술력 하면 유명한 독일에서 수입하면 되지, 굳이 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폴란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는 러시아제 미그-29, 미국의 F-16, 블락 52 플러스인데 미그-29를 싹 다 갈아엎고 F-16을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F-16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에서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집중하기 바빠. 아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주고 더 사고 싶다는데 만들지를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폴란드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폴란드 지금 전투기 때문에 걱정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써봐. M346, 이게 얼마나 좋게요? 우리랑 성격이 좀 안 맞는 전투기인데 F-16 같은 건 없냐? F-16 짜잔! 내가 찾아왔다. 안녕 폴란드. 우리 FA-50은 어떤데? 진짜 맛돌이야. 너네가 좋아하는 F-16이랑도 닮았잖아. 너 정말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첫사랑이라 이런 거야?
한눈에 반하게 만드는 그런 거? 이때 FA50이 딱 하고 등장하게 되면서 폴란드의 마음을 캐치하게 됩니다. 일단 FA50 같은 경우는 이미 폴란드에서 보유한 여러 장비의 상호작용이 가능할 뿐더러 FA50 훈련을 거친 조종사는 단 몇 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F16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훈련비도 저렴해지고 시간도 아끼고 말 그대로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개꿀 딱따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결국 우리나라의 FA50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FA50은 이래서 수입하게 된 거구나. 그럼 K2 전차랑 K9 자주포는 왜 수입한 건데? 먼저 폴란드의 위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와 러시아의 완충지대 역할인 건데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무조건 적으로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결국 2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구형 무기를 짬 처리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만약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게다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무기들을 줬다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무기를 보충해 했고 그 와중에 눈에 띄었던 무기가 바로 K2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무기도 막 빨리빨리 잘 만들어 심지어 따박따박 빠르고 정확하게 납기를 잘 아무리 전차 성능이 좋다고 한들 납기를 잘하지 못하는 전차는 좋다고 할 수 없는 건데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경쟁력에 대해 논할 때 이 부분을 장점으로 뽑기도 했으니까 인정이 돼버리는 부분인 거지. K방산 글로벌 경쟁력 첫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국방비 증가 두 번째 빠르고 정확한 납기 시기 세 번째 후속 지원 서비스 네 번째 가격 대비 높은 품질 다섯 번째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주포 운용 국가이기도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자주포가 1300대가 넘는데 이렇게 많은 자주포를 운영하는 나라가 몇이나 있나 이 말이지.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주포는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주포 운용 기술이라든지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건데 K9은 가성비도 좋네. 그러니까 이 K9은 성능 대비 가격 기술 실전 경험이 있는 무기 이건 그냥 자주포계의 끝판왕이라는 거지. 물론 독일제 PGH-2000이라는 자주포와 비교해봤을 때 분당 발사수가 몇 발 차이 난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독일제 자주포 한 대 살 돈으로 K9 3대를 살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못 먹어도 K9으로 가야지. 결국 빠르고 정확하고 싼 값에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뭐 이런 상황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 실전에서 무기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쌓게 되겠지만 무기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경제적으로도 전투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무기 성능에 신뢰도를 쌓으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무기를 수출한다? 이건 그냥 꿈도 못 꾸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한국의 전세계 무기 수출 비중은 과거 2012년에서 2016년까지만 해도 약 1%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008%까지 거의 3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세계 무기 수출국 8위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그 직전 5년 대비 수출액이 177%나 성장한 것인데 이 177%라는 성장률은 무기 수출국 상위 20개 나라들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을 제치고 5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계 무기 수출국 상위권 국가들을 보게 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핵이죠. 즉 상위권 국가는 하이엔드급 무기 기술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미들급 무기에서 상위권 국가들과 비빌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폴란드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에 3000톤급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기도 하고 이집트에게도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세계적인 입지를 쌓고 있습니다. 이후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런 경쟁력을 대한민국 참 대견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기술진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